요즘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젊은 층에서 약을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정도로 약물 남용이 심하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운동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내추럴로 운동을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해야만 몸이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런 점도 좀 궁금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녀분이 체육관에 나가서 운동을 열심히 매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내용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제가 잠시 좀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좀 있는 사람들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때도 그 의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그 처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의 부작용은 의사 선생님들도 어떤 식으로 나중에 나타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보다는 덕이 많을 때만 그 처방을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약물을 사용하면서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처방 용량의 몇십 배 아니면 100배 정도의 수준에 달하는 약을 투약한다고 합니다. 스테로이드가 근성장에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제가 10년 정도 운동을 했을 때 같은 체육관에서 3년 정도 운동한 친구가 저보다 훨씬 몸이 좋아지는 것을 실제로 제가 옆에서 경험한 바도 있습니다. 약물의 부작용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로니 콜먼인데요. 지금 꼭지 끝을 보게 되면 여성용 유방처럼 몽우리가 생기죠. 이거 아주 많이 나타나고 제 동기 중에서도 뭐 이런 현상으로 수술을 받은 친구들도 있어요. 대회장에서도 심심찮게 봅니다. 그리고 머리가 빠지고 뭐 성기능 장애 이런 것은 많이 알려져 있고 이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심장 근육도 발달시켜서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을 사용하다 보면 점점 용량이 많아져야만 또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성장 호르몬, 인슐린 이런 데까지 손을 대다 보면 지금처럼 그 내장까지 커지면서 배가 볼록해지는 이런 올챙이 배 형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올림피아 파리 연속 로니 콜먼도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수차례 수술을 받고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웃기는 일은 이 보디빌딩에 진심인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대부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을 사용하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왜 약물을 투여하느냐 물어봤더니 선배님, 감기약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누구한테는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누구한테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자기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은 이해가 가는 부분은 이 내추럴로 운동을 해보면 정말 근성장이 더딥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 젊은 나이에 빨리 몸을 만들고 싶기도 하지만 또 직업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몸을 만들어서 뭔지 대회를 입상을 한다든지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이 약물 유혹에 빠지기가 쉬울 수밖에 없어요. 또 요즘 유튜브들 중에서는 자기가 뭐 약물을 몇 cc 사용하고 이런 것을 아주 대놓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약물이 보편화됐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약물을 하고 안 하고서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을 들어보고 자녀분들과 약물에 대해서 꼭 한번 소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약물 사용자와 내추럴로 한 사람의 비교 사진을 올려놓았는데요.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고 내추럴로 운동한 사람만 보게 되면 몸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물을 사용한 사람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물론 이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내추럴로 약물 사용자의 몸을 따라가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내추럴로 몸을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과정이긴 합니다만 누구나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가능하고 나이가 젊다면 좀 더 쉽게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항상 내가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그리고 1년 뒤에 내 몸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그때를 상상하시면서 꾸준히 하시다 보면 결과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제 영상 보시면 유튜브에 가끔 제가 몸 상태를 공개를 하고 있죠. 현재 몸 상태입니다. 가정에서 찍는다고 뒷배경을 좀 없애느라 화질이 좀 그렇지만 50대 중반에도 이런 몸 얼마든지 내추럴로 가능합니다. 이 나이에도 이렇게 유지하고 만드는데 20, 30대, 40대면 얼마나 더 유리합니까? 그죠?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약물을 사용한다면
자신을 죽이고 평생 고통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가수 김종국 씨가 약물을 했네 말았네 해서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운동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약을 쓰고 그 정도 몸이면 오히려 욕 먹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약 쓰고 저것밖에 못 만들었나 이런 소리 들어요. 앞에 사진에서도 봤지만 그 프로 보디빌더 약물 사용자와 김종국 씨나 저 정도의 몸은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김종국 씨 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몸을 쉽게 만들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단 얼마든지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 정도의 몸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시간이 걸리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목표가 다 틀립니다. 나는 어깨만 조금 더 키웠으면 좋겠고 가슴만 조금 넣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목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기준점은 정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김종국 씨나 저 정도의 몸을 만들 때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김종국 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해외 스케줄을 가더라도 거기에 있는 체육관을 찾아서 운동을 빼먹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운동 시간을 반드시 스케줄에 포함합니다. 휴일날 특별한 스케줄이 없으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2번 훈련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상에 3세트 10회 반복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죠. 건강에 목적을 둔다면 그게 맞겠지만, 근육 사이즈를 좀 키워서 몸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은 펌핑을 제대로 올려서 30-40분 이상 계속 밀어붙여야 됩니다. 3세트로 안 되면 5세트, 10세트 해야 됩니다. 제가 한창 운동에 빠져 살 때는 정말 이런 덤벨 curl을 끝나고 난 뒤에 샤워장 가서 세수를 하려고 하면 팔이 잘 안 올라갈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체육관 와서 한 3세트, 4세트 하고 근육이 안 커질까, 이런 불평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운동은 열심히 해놓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아요. 양질의 식사가 근성장을 좌우합니다. 가령 60kg 정도 되는 사람이 바디빌딩,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면 하루에 닭가슴살로 따지면 한 6장 정도는 먹어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먹는 것도 트레이닝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먹는 것, 운동하는 것, 그 다음에 쉬어주는 것, 이 세 박자가 잘 맞아야만이 내추럴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때 한 시절 만족을 위해서 약물 사용하는 것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추럴로도 꾸준함과 인내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약물 없이 운동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경의와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중년분들, 저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든지 중년에도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10년만 젊었어도 5년만 젊었어도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지나고 나서 5년 뒤에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